신고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신고하는 게 다 맞다.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과표가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한 1억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권리금 건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초부터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약사님 안 받아들이면 전 다른 약사님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억 2,700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무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많으세요? 매수인 측에서 세금 신고를 전부 다 하자고 한다. 권리금 얼마로 하는 게 좋냐. 만약에 내가 세금 신고 3억 했을 때 어느 정도 종소세가 나올 수 있냐. 기존에 약국을 하고 계셨으니까 기존 약국 했을 때 소득과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에 따른 기타 소득, 이게 얹어졌을 때 얼만큼 종합소득세가 더 나올 거냐, 이걸 먼저 추정해 주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금액이 3억을 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얹어졌다고 가정하죠. 그럼 상대방한테 얼마를 요구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질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해 봤을 때 그래서 얼만데 라는 공식을 조금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세율도 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똑같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와 당년도의 세금 계산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기대하시는 것 같은 공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했고요. 매도자 측을 자문을 할 때는 저희가 세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그래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매수자의 경우에는 정부 비대칭 때문에 저희가 수임하고 있지 않은 매도자 약국의 세율과 납세 환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조재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조재료가 1,0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세율 한 2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에서 30% 정도. 조재료가 뭐 1,500 이상이다, 1,500에서 3,000 사이다 그러면 그래도 한 30에서 40% 하는 것 같고, 조재료가 3,000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뭐 45%까지도 건보료까지 하면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매도자가 내년 6월에 또는 5월에 종소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납부 세액이 권리금 잔금일에 2월 10일 날 내야 되는 권리금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권리금 원천징수 세액이 신고 권리금의 8.8%를 내시게 되는데,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세법에는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컨센서스상 한 70%는 양수인들께서 내고 계시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저희가 좀 영상에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이라 보고 매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약국은 3억짜리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3억짜리인데 원천세가 8.8%를 떼야 돼요. 원래는 제가 내야 되죠. 8.8%니까 2,700만 좀 되나요? 그 정도를 내고 이분한테 3억에서 2,700만 원을 빼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약국 시장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내는 세금, 그 원천세에 대해서 매도인이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세금 모르겠어요. 무조건 최소 3억은 받아야 돼요. 아까 2,700만 원 매수인 내세요. 어쨌든 지금 3억 2,700에 권리 계약을 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 약사님 안 받아들이면 전 다른 약사님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억 2,700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그럼 3억 2,700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종소세 기준으로 볼 때 제 과세 표준이 한 1억 8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3억의 40%인 1억 2천이 더 얹어져서 제 소득이 3억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분 1.2억에 대해서 이것저것 합치면은 그래도 한 44%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억 곱하기 44% 하면요 거의 5,300만 원 나올 거거든요. 앞서 원천징수로 내준 세금은 2,6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뺀다고 쳐도 2,600의 증분 정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2,6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할 여력이 있으세요? 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에서 만약에 2,600만 원 더 냈다고 쳐요. 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전부 다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을 여기서 지불하게 되는 거고, 거의 저는 캐시 기준으로 3억을 그냥 받게 되는 거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냥 권리금 다 신고할 거면 3억 5천, 신고 안 할 거면 3억, 이 얘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신고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신고하는 게 다 맞다. 세무조사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재산 취득에 있어서 자산 증빙이 좀 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권리금만 5억 미만은 아직도 전액 신고하는 비율이 좀 낮죠. 많진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권리금 건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초부터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저희 보증금 12억 약사님 전액 신고하셨고 보증금 20억 약사님 전액 신고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5, 6년대로 다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1단계로 아까 원천세를 2,700만 원 전가했어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전가했다고 칠게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건보료가 있어요. 건보료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인지하면 건보공단이 그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1억 8천밖에 안 되는 과세 표준이었는데 갑자기 3억으로 늘었죠. 그럼 3억이 는 거에 대한 건강보험료 증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1억 2천의 소득이 더 늘어났는데 1억 2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증가하는 거를 내라 마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종소세까지는 네. 부담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양수인이 네. 건보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아직 사실 많이 못 왜냐면 봤어요. 건보는 2년 12월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26년 1월 달에 양도한 약국에 대한 권리금, 소득에 대한 건보료 징부는 27년 12월, 거의 1년 11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양수받은 약사님한테 건보료 나왔는데 이거 내달라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제가 1억 2천의 증분이 생겼어요, 소득이. 권리금은 3억이지만 실제 기타 소득은 40%만 원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 신고됐는데 1억 2천에 대해서 뭐 한 8%라고 뭐 쳐볼게요. 이래저래 하면은 그러면 이리저리 한 1,100만 원 정도. 저는 사실 1,100만 원이 나중에 더 나올 폭탄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약살 강의할 때도 맨날 결론을 지어드리거든요. 신고 금액 기준으로 원천세 8.8%를 다음 달 10일 날 내셔야 된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5월 또는 6월에 종소세로 추가로 작게는 0%에서 많게는 8%까지 추가로 종소세를 내실 수 있다. 근데 0%에서 8%는 양도인의 기존 과세 표준, 즉 양도인의 세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세율이 15%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환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도인께서. 그래서 보통은 20%에서 한 45%, 많게는 49.5%까지 되는데 만약에 49.5%라고 하면 49.5% 곱하기 40%를 곱하면 거의 한 19% 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19%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12% 부담하시는 것 같아요. 못해도 한 6천 정도 정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6천 정도 전가하면 매도인 입장에 순수 캐시 기준으로 3억이 캐시인이 되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한 3억 6천 정도 내면 이분한테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약국을 샀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약사님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과표가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한 1억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과표가 엄청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약국과 관련 없는 것 때문에 소득 구간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약사님이 다 내라고 하는 게 맞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오묘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로지컬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이유가 그렇죠. 정보비대칭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양수약사님 입장에서도 매입할 기회가 나한테만 희소하게 왔다는 특성 때문에 이 거래를 끌고 가는 면이 있고 양도약사님 입장에서도 우리 약국이 활성시장에 내놓았을 때에 3억이나 4억이라는 이 가치를 다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도 있고 어딘가 지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드릴 수도 없고 사실 어쩌면은 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사례만 하나 들어드리면은 양수약사님이 그해 2월 달에 약국을 판 거예요. 권리금 소득이 이미 한 1억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좀 좋은 물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수약사님 입장에서는 내년 6월에 세금 많이 내야 될 폭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세금을 줄여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 양도약사님 모를 수도 있죠. 그쵸. 이런 되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권리금 협상에서 신고액이 마지막 협상 아이템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수인이 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을이 주장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세금 신고를 더 많이 할 테니 아니면 적게 할 테니 뭐 이런 걸로 권리금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겠다. 이 권리금은 꼭 받으셔야겠다고 하니 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좀 더 신고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합리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양수도 거래에서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중개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 약사님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들 중에 이제 양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상담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그 조건이나 디테일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 양수님이나 아니 양도인 약사님이든 누가 됐든 그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방안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